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거의 강의 마지막 쪽이죠. 2024년 인강드림 쪽집게 백선 특강. 뭐죠? 문제입니다. 문제를 100문제만 풀어봅니다. 근데 100문제에 사실은 부동산 공법 전체가 들어있다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날 만한 중요한 것들은 다 집어넣었다고 해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박스식으로 돼가지고 한 4개 내지 5가지를 외워야 되는 거 그걸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씩만 이렇게 집어넣은 것들이 많죠. 중요한 것들. 따라서 대표적인 지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 100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로만 100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를 고르라는 문제는 없어요. 옳은 것만 골라라라는 문제들이죠. 박스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냥 지문으로 5개 되는 문장이라면 그 5개 지문 중에서 하나 지문은 맞는 문장이죠. 그게 정답이고 나머지 4개 지문은 틀린 지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틀린지를 찾아야지만 그 지문이 틀린 거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죠. 그런데 틀린 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건 3개, 4개까지도 있습니다. 하나의 지문 속에 한 2줄 내지 수줄이 돼 있죠. 그 속에 틀린 게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렸다. 틀린 게 3군데 내지 4군데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 따라서 어디 하나만 틀렸다고 그것만 틀렸다고 찾아서는 안 돼요. 또 더 틀린 게 없는지 정확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객관식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게 지문이 3번이라는 지문이 있다 치자. 그럼 3번 지문을 지금 표시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잘라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누구누구는 무엇부터 뭐할 때까지 무엇에 관하여 어떤 며칠 내에 무엇을 하여야 한다. 돼 있다면 문장을 잘라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면 여기가 틀렸는지 여기가 틀렸는지 여기가 틀렸는지 여기가 틀렸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이 중에 정확하게 눈에 보이려면 처음부터 공부할 때 이렇게 잘라서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야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이 바로 눈에 들어오지 그냥 이렇게 잘라서 읽지 않고 한꺼번에 쭉 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디가 틀렸는지 안 보여요. 내가 공부는 했어. 안 한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왜요? 처음부터 공부할 때 이렇게 잘라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실 때는 이제 어떻게 정리한다? 남은 시간. 그때는 읽을 때마다 잘라서 읽으십시오. 요거에 관한 내용 하나. 그 다음에 요거에 관한 거 잘라. 그 다음 거 잘라. 그래서 하나의 이 지문을 여러 개로 잘라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 거기 있는 내용, 거기 있는 내용. 이렇게 보면 아 여기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나중에 시험장 가서 문제를 읽다 보면 틀린 부분이 눈에 탁 보입니다. 여기가 틀렸어. 이렇게 낼 줄 알았어.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식 공부는 이런 식으로 잘라서 공부하는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고 틀린 걸 또는 옳은 걸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아셨죠? 이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문제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1번부터죠. 01번. 국토위계 및 융합 법률에서 30문제를 냈습니다. 총 30문제. 자, 관한 법령에서 용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 자, 용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한다?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이게 핵심 단어예요.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한다? 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건축물이나 시설에 뭐를 위해서 용도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높이 등을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토지 이용 네 맘대로 하지 말라. 일종의 행위 제한이에요. 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용도는 이러이러한 용도로만 써야 되고 건폐율은 몇 퍼센트, 용적률은 몇 퍼센트 이하, 높이는 얼마 이하라라. 이게 용도나 건폐나 용적률이나 높이 등 이랬죠. 그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뭐라 하냐? 이게 바로 행위 제한을 말하는 거야.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네 멋대로 하지 말라. 토지 이용 네 맘대로 하지 말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용도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이 행위 제한을 원한다. 완화하는 용도구역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구역. 그럼 용도구역은 몇 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죠? 우리가 자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요. 더 이상 이렇게 정리할 시간 없어요.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용도구역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종전에는 5가지, 개정돼서 몇 가지? 7가지. 그래서 이게 7가지로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머리점을 갖고 어떻게 하라고 머리점부터 개도 수능 시험을 볼 때, 수시험 볼 때 뭐 한다? 복을 잇는다. 개도 수능 시험 볼 때
도복을 입는다. 개도수시 도복입 이래놓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가 있다? 7가지.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중에 개도, 수시 4가지는 행위제한을 뭐 하는 거죠? 다 강화하는 규정들이에요. 이건 강화하는 용도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 못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4가지는 다 행위제한, 함부로 하지 마라고 강화시키는 규정만 들어있죠. 반면에 도복입, 이거는 행위제한을 뭔다? 완화시켜 준 겁니다. 이건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완화한 거죠. 따라서 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구역 하면 몇 가지를 말한다? 3가지만 의미하는 거야.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이 3군데 이거를 뭐로 말해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해서 수립하는 그러한 계획을 한마디로 뭐라 한다 그랬죠? 공간체 구조화 계획이라 한다. 기억납니까? 이건 도시혁신계획이 아니라 이건 공간체 구조화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간체 구조화 계획의 개념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체 구조화 계획은 왜 수립한다? 이 용도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뭐한다? 완화하게 한 용도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 도시 혁신 계획, 복합 용도 계획, 성장 관리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이런 계획들을 전부 다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한다. 맞습니까? 원래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는 내용 몇 가지가 있었죠? 5가지가 있었어. 용기도 정지.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쓰자. 용, 기, 도, 정, 치라고 해놓고 이 중에 마지막 거부터 지금 뭐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을 썼죠. 바로 5번째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뭐로 수립한다?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거 맞습니다. 예, 도시군 관리를 수립한다. 지구 단위에 들어가죠. 근데 도시 혁신 계획하고 복합 용도 계획도 있습니까? 예, 있어요. 어디 들어있죠? 바로 이 용자에 용은 또 셋으로 갈라지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쓸 때 이 두 번째 거 용도 지구에 보고 세 번째가 용도 구역이 있었는데 이 중에 용도 구역에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까 7가지. 그 중에 요 도시 혁신 구역 지정 변경 및 도시 혁신 계획, 복합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및 복합 용도 계획이라고 있었죠. 바로 여기 도시 혁신 계획과 복합 용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화를 수립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용도구역 중에서 여기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 이것도 도시화를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 이 계획도 다 뭐라 한다? 도시공간을 수립하는 내용에 맞죠. 그래서 도시화를 수립하는 건 지구 단위 계획도 있고 도시혁신계획도 있고 복합용도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를 찾아봐도 이속 어디를 찾아봐도 뭐는 없단다? 성장관리계획 없습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도시군관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수립하는 기반시설 설치계획,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기반시설 설치계획 이런 것들은 도시화를 수립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도시화를 수립하는 건 요 2가지는 도시군관리를 수립하는 게 아니고 도시화를 수립하는 계획은 3가지만 있다. 지구단위 계획,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3번째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건 환경기초시설입니까? 아니야. 이거 무슨 기반시설 중에 뭐에 들어간다 했죠? 보건위생시설이라 그랬었죠. 3가지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보건위생시설에 속한다 했으니까 그것도 틀렸고. 4번째 공동구가 뭐였었죠? 공동구란 전기나 가스나 수도 등의 공급설비 또는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땅속에 파묻은 지하 매설물을 뭐한다?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어디다가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뭐라 본다? 그걸 공동구라고 한단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공동구. 그럼 5번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한다. 맞아요?
틀렸죠. 뭐가 제일 넓은 개념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 가장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뭐 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이게 서로 위치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넓은 개념이 무슨 개념?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했단다. 바로 이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걸 도시군 관리를 하면 그게 무슨 사업이야?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결정됐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됐다. 그럼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죠. 여기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다 뭐로다 결정해놓고 도시군 관리局으로 결정해놓고 그걸 시행하는 사업. 도시군 관리局결정된 걸 시행하는 사업. 이걸 한마디로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그걸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 정의가 바뀌어서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건 몇 번?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죠. 국토이계명이 유행하는 법령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크게 둘로 나누라 그랬죠.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의 수립.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거, 광역도시의 수립에 관한 거 서로 둘을 혼동하면 안 돼요. 지정인지 구역 지정인지 계획 수립인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막 헷갈려서 혼동하면 안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만 지정한다. 자, 여기서 광역계획권은 어디 지정한다? 서로 붙어있는 그걸 말하죠? 인접한 몇 개?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간은 관할구역 단위로만 지정한다. 만 지정한다? 아니에요. 만자가 틀렸죠. 원래는 원칙은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서울특 이때 단위란 말은 무슨 뜻이죠? 그건 전부란 뜻이랬죠. 관할구역 전부. 즉 서울특별시 전부, 인천광시 전부, 세종특별자치 전부, 제주특별자치도 전부, 그다음에 성남시 전부, 그다음에 저 연천군 전부. 이게 바로 자기 관할구역 단위란 말은 자기 관할구역 전부를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놓고 뭐가 있다? 근데 예외가 있다. 어떤 예외? 자기 관할구역 전부가 아니라 자기 관할구역 전부가 아니라 자기 관할구역의 일부만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때 전부가 아니라 그거 일부만 포함시켜서도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부만 포함한다 할 때 그 일부라는 게 어디를 말하죠?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를 다 쪼개면 뭐가 나오죠? 구가 나와요.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는 구. 그 다음에 광역시, 인천광역시에 또 일부 개념이 있었죠. 인천광역시가 보면 뭐가 있다 했죠? 강화군, 옹진군, 거기에 군이 있습니다. 그걸 광역시의 군이라고 하죠. 광역시에 있는 군 말해요. 어디 있는 군 말고 도지사 밑에 있는 군 말고 가평군, 연천군 이런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연천 그거는 그 자체가 관할구역이야. 그건 일부가 아니야. 그래서 경기도 가평군은 그 자체가 하나의 관할구역. 반면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그건 관할구역의 일부, 그 일부만 포함시킨다는 게 요 강화군, 옹진군만 포함시킨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가평군이나 연천군은 관할구역 전부였었죠. 그걸 쪼개면 뭐가 나오죠? 군을 쪼개면 읍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지사 밑에 있는 군, 이걸 다시 쪼개면 뭐가 나온다? 읍하고 면이 나옵니다. 이때 요 군이 관할구역 개념이 있었죠. 도지사 밑에 있는 군, 가평군, 연천군. 근데 그걸 더 쪼개라? 읍면이 나오죠. 바로 요 읍면. 이걸 일부만이라 포함한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전체를 포함한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강서구까지만. 인천광시 전부가 아니라 인천광시 강화군까지만. 그 다음에 연천군 전체가 아니라 연천읍만. 그까지만 또 무슨 몇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일부라는 개념은 요것만 포함시켜서 자기 관할에 일부만 저렇게 포함시켜서 광역 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관할의 단위로만 지정하는 건 아니고 일부만 포함시켜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중앙행정위원회 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의장, 시도사, 시장군수가. 그럴까요? 자, 여기서 좀 문제가 조금 나네요. 어렵긴 해요. 어떤 걸 중심으로 보냐에 달라져요. 자, 먼저 여기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다 광역계획권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넣었을까요? 광역계획권 좀 여기다 지정해 주시게 라고 또는 지정해 주세요 라고 광역계획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거. 누가 요청할 수 있죠? 중앙행정회장도 할 수 있고 시도사도 할 거, 시장수 등도 지정권자인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또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원래 광역계획권을 국장이나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면 그 밑에 있는 국장이 지정하면 원래는 시도사들이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또 도지사가 광역권을 지정해주면 그 밑에 있는 시장수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근데 직접 지정권자인 국장이 자기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국장은 밑에 있는 시도사들이 원래 수립할 자들이 지들이 자기들끼리 못하겠으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하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죠. 요청하면 시도사가 요청하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어. 또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가 시장군수하고 도지사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게 있었죠. 예,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요청한다. 같이 하자고 요청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없어. 중앙행정회장은 이거 같이 하시죠 라고 요청하는 거 그건 없거든요. 따라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는 중앙행정회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또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지정을 요청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지정도 할 수 있고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붙였어야 되죠. 세 번째, 국토교통부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자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습니다. 그럼 누가 수립해야 되죠? 시도사들이 그 관할 시도사들이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몇 년이 지날 때까지도 3년이 지날 때까지도 그 시도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이 없더라. 국장이 광역권을 지어주는데 시도사들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승인 신청이 없어요. 그때는 누가 열받은 그 국장이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예, 이게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맞는 문장. 4번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한다. 아까 시장군수가 같이 하자고 공동으로 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죠. 또 누가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이때 협의 거쳐 요청한다는 건 뭐죠? 저희들은 못하겠으니까 시장군수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저기 도지사님 당신이 좀 수립해 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또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해서 도지사 수립하는 경우 그때는 이 도지사는 그걸 가지고 그 광역도시를 가지고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랬습니다. 왜 이때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으러 가지 않는다 그랬죠? 받아야 한다?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게 도지사가 지정한 거지 국장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지정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시장군수하고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그런 경우 또는 시장군수들이 협의해서 요청해서 지 혼자 단독으로 수립할 때는 국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지정권자는 자기 혼자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승인받으러 가는 건 없다. 승인받지 않아요. 이거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5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사는 자 원래는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면 그때 수립은 시장 군수들이 지들끼리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라고 됐죠. 그때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다? 그때 누굴 찾아갈까요? 지정권자의 국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한테 뭐 한다 그랬죠? 우리끼리 협의가 안 되니까 이것 좀 당신이 조정해 주세요 라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지. 그때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아니죠. 국장한테 뭔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됐었죠. 국장이 수립하는 거 아니야? 그럼 국장이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는 게 몇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 국장이 직접 수립하여야 되는 경우 어떤 거죠? 첫째, 국가와 관련된 국가 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가 수립하는 경우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된다. 두 번째, 아까 여기 나왔던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이 없으면 그때도 열받은 국장이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됐었죠. 그때 국장이 직접 수립하는 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다. 나머지는 다 틀렸고 정답은 3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질문. 국토위계획 및 이용하는 법령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생활권 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자, 원래 생활권 계획은 관악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들이 원래 생활권이 지정되고 생활권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합니다. 생활권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신촌 생활권, 영등포 생활권, 저기 강남 생활권 이렇게 서울에 보면 생활권이라는 게 지정됩니다. 그럼 지정된 생활권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생활권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누가 수립할까? 지정과 수립하는 게 똑같아요. 관악의 장들입니다.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생활권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특광, 특시, 특도 네 사람은요. 자기들이 생활권 지정하고 생활권을 수립하는 걸로 끝나. 그런데 시장 군수들, 저 쫄따고 시장수들은요. 자기들이 수립한 생활권 지정과 수립만 갖고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위에는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라고 됐어. 그래서 생활권 계획을 특광, 특시, 특도 4명은 지들이 수립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단다?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뭐가 붙는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고 됐습니다.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면 그 자체를 뭐로 본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에요. 생활권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거.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이거 개정된 내용 여러분들 자료 드린 거 보면 그 속에 이거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틀렸다. 두 번째,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인구 7만인 시 또는 군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첫째, 이렇게 지금 잘라놨어요. 수도권에 속하고 아니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0만 이하인 하면 얼마 들어간다? 7만 인 하면은 10만 이하에 들어가요. 10만 이하에는 10만도 들어가고 9만도 들어가고 8만도 들어가고 7만도 들어가. 7만 인 하면 여기까지는 맞은 거야. 7만 이하인 하면 틀려요. 그럼 8만 9만은 안 들어간다는 뜻이잖아. 10만 이하 속에는 8만 9만도 들어가요. 근데 7만 이하 그래버리면 8만 9만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하라는 그 기준점을 옮기면 안 되고 특정점 7만 인라면 이건 10만 이하 속에 들어가니까 여기까지는 맞아. 이건 맞아. 근데 시 또는 군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인구 7만인 시 또는 군 여기까지는 맞는데 문제는 뭐란다? 여기가 틀렸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7만인 시 또는 군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맞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이거 10만이 아니라 7만인이라고 써도 맞는다. 왜? 10만 이하인 했을까? 10만 이하는 7만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7만 이하인 이렇게 쓰면 그때는 또 틀려. 왜냐면 기준점에 옮겼잖아. 10만 이하를 7만 이하로 내렸잖아. 그럼 7만 이하하면 8만 9만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 아니죠. 10만 이하에서는 8만 9만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기준점을 옮기는 거냐 특정점을 열거하는 거냐 내용이 다르다. 기준점을 옮긴다는 건 잘 봐요. 여기가 10만이야. 10만 이하인 그러면 이하인 하면 이게 다 들어가죠. 7만, 9만, 8만, 10만, 9만, 8만, 7만, 6만 이거 다 들어가는 거야. 이하인 하면. 근데 7만 인 하면 요거잖아. 7만 인. 그럼 10만 이하에 7만 인 이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7만 이하인 이래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제 7만부터 밑으로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럼 8만, 9만은 안 들어간다는 뜻이래. 이렇게 돼버리면. 따라서 기준 요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는 걸 기준점을 옮긴다 그러는 거고 9만, 8만, 7만, 6만, 5만 이렇게 특정점을 얘기하는 거 특정점이라죠.
따라서 7만 이하면 6만도 들어가고 5만도 들어가고 4만도 들어가 하나씩은. 그러나 10만 이하인 하고 7만 이하인 이렇게 쓰는 건 다르다. 개념이. 따라서 10만 이하 해놓고 7만인 그러면 10만 이하에 7만이 들어가니까 틀린 문장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 실수하면 시험 문제에서 못 풀어요. 앞으로 문제 진도 나가면서 이렇게 응용한 문제들이 꽤나 많으니까 머릿속에 그냥 단순하게 10만 이하이 또는 50만 이하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50만 이하 하면 얼마나 들어가? 30만인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건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요 두 군데가 틀렸다. 저건 틀렸고. 자,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할 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원래 기초조사에서 두 가지를 원래 포함시켜야 돼요. 두 가지 뭐죠? 환경성 검토입니까? 아니요.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 이 두 가지죠.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걸 포함해야 됩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 위반일부터 최근 몇 년? 5년 이내에 뭘 했습니까? 바로 토지 적성 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바로 그 토지 적성 평가 또는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지. 여기는 환경성 검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성 검토는 어디서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기초조사할 때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세 가지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환경성 검토는 안 들어있고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 그걸 거쳐야 되는데 5년 이내에 이걸 실시했다면 이번에 위반할 때는 안 해도 된다라고 했었죠. 4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특광, 특시, 특도 네 사람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나 변경할 때는 국장의 승인 받습니까? 아니요. 관계 확정 절차로서 관계 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네 사람은 무슨 절차 거친다죠? 확정 절차로 가요. 그리고 누구만? 시장 군수만 승인 절차로 올라간다. 그래서 머리점 맞아서 기공지 확승 송공열 확승 확정 절차와 승인 절차. 이때 확정 절차로서는 뭐뭐 거친다? 협의 심의. 그래서 관계 행정위원회장들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그 확정 절차를 거친다 그랬습니다. 이때 협의할 때는 원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이 들어있는데 이 행정기관의 장들에 뭐가 포함된다 그랬죠? 국장 포함하고 돼 있어. 그래서 국장한테는 승인받으니까 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했어야 돼. 이때는 국장의 승인받는 게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국장도 협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승인 받지 않습니다. 누구만? 시장 군수가 수립한 것만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지사 승인. 5번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된다. 오타나면 정비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오타나면 정비해. 그랬었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광역도시계획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 있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광역도시계획은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5번이 옳은 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로 내려가죠. 국토위계 및 인관한 법령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은 이거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내용에 들어있습니까? 예, 도시군 수립하는 내용 아까 용기도 정지에서 용도 구역에 보면 거기에 이거 들어있었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또 복합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 용도계획 이것도 도시군의 수립 내용이 아니다. 이것도 수립 내용에 포함된다. 그래서 둘 다 이건 도시군 관리의 수립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들이라 그랬었죠. 두 번째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 누가 결정하죠? 시장군수 자기가 직접 결정권자가 된다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 변경은 누가 결정한다? 그 도시관리건 누가 결정하죠? 국가계획과 연계된 거잖아. 그건 시도사가 아니고 이건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하죠. 따라서
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은 시도사가 결정하고 거기 대도시 안 들어가요. 시도사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장이 그 도시군 관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4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주상공 개발된 지역에 도시군 관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기초수사할 때 뭘 거친단다?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경성 검토입니까? 아니야. 토지 적성 평가죠. 그걸 실시하지 않을 수 있어. 토지 적성 평가라는 걸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상공원이라는 지역은 개발된 지역이잖아. 땅을 수없이 파헤치고 그쪽에 있는 거 개발했을 거야.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 이거를 실시하지 않은 거지. 환경성 검토는 도시 지역일수록 더 환경성 검토는 더 필요해지죠. 오히려.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를 안 하는 거지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 5번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하려고 한단다. 처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누가 위반하고 누가 결정했습니까? 국장이 자기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했고 지가 결정했어. 근데 그걸 누가 변경하려고 한단다? 시도사가 변경 결정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럼 시도사 마음대로 변경 결정하면 될까? 안 되죠. 위에는 대빵이 위반하고 결정한 걸 지가 고치려면 그때는 대빵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국장과 뭐 해야 됩니까? 승인 받아야 됩니까? 아니야. 승인까지는 안 받아. 무슨 과정? 협의. 국토교통부가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협의하여야 한다. 일단 국장과 협의만 해야 되지 승인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럴 때 국장과 협의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죠? 4가지는 꼭 외우라고 우리 요약집에도 있어요. 국장이 요렇게 포함해서 4가지 사였을 때는 국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게 4가지가 있단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옳은 건 2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제한은 매년 시험 문제 영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위반의 제한은 매년 시험 문제 영순이. 1번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 입자죠. 도시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또 하나 도시군 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건축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누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위반을 제한한다. 이건 일단 맞고 두 번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과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의 건축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여기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것 요거죠. 요거하고 뭐하고 헷갈리지 말라? 자, 여기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여기를 복합용도구로 지정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아니요. 그건 위반 제한 사유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요거에 대해서는 여기다 위반을 제한할 수 있지만 뭐에 대해서는 안 된단다? 도시혁신구역 지정 변경, 그 복합용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해서는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다 했죠? 5가지 사유가 있다 그랬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건 위반의 제한, 위반의 제한 사유라고 했었죠.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몇 가지? 5가지. 어떻게 하면 됐죠? 기지산에 가서 대입 시험 공부한다. 기지산 대입 있었잖아. 그때 기가 뭐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것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지구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지구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또 입이 뭐죠? 종전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었는데 지금 입자가 바로 이거죠. 입체복합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것 좀 지정에 따라 위반을 제한할 수 있지. 여기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 지정 변경은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입체복합구역이라는 걸 조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정답이죠. 2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하는 거. 요 산업이 있어. 이때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너무 넓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얼마 있었죠? 요거 10만 제곱미터 미만 맞아요? 아니요. 3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만 이상 3만 미만만 위반을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변경은 1만 이상 3만 미만이죠. 5번, 3번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한의 경우에 토지 수지에 대한 동의를 맞죠? 기반시설만 5분의 4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얼마나 했죠? 3분의 2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에 동의받아라. 기반시설만 토지 면적 5분의 4. 나머지들은 다 토지 면적 3분의 2 받으랬죠. 그래서 기사, 나이 이렇게 했죠. 기사, 나이는 몇 살? 기사, 나이는 몇 살? 그래서 기반시설만 5분의 4라고 해서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에 동의. 근데 국구유지를 포함? 아니요. 웬만한 건 국구유지는 제외된다 그랬어요. 웬만한 건 공법에서는 국구유지는 토지 면적 계산할 때 제외입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근데 토지 면적 계산할 때는 국구유지도 포함된다. 도시개발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그때 토지 수요자 동의 요건에는 국구유지도 포함된다라는 그거는 조심하시고 그거 이외에는 국구유지는 다 제외된다라고 일단 그렇게 외우세요.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니까 3분의 2가 5분의 4고 국구유지 포함해라. 국구유지 제외라고 해서 이건 두 군데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이방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일로부터 최장 60일 이내에 도시군관에게 이반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공법에서의 특성은 어떤 제한이 들어오면 어떤 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 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제한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검토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는 게 공법의 기본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제 결과를 통보하실 거냐? 이 반영 여부, 그 제안 들어온 걸 과연 반영해 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부를 검토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건 언제까지 한다? 여기서는 제안일로부터 원칙은 45일이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하나요.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원칙은 며칠? 45일 플러스 연장 30일 이렇게 되잖아. 그럼 45일에다 30일 연장했으니까 최장 75일이 되는 거죠. 이거는 60일이라. 그래서 75일 이내에 도시군 관리의 이반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그럼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45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 75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다. 5번 제한자와 협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만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정도는 나도 안 돼. 뭐래?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었죠.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일부만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틀렸죠.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어. 그래서 여기만 다 고쳐놓고 이 짜시야. 나는 요 정도는 알거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만 틀렸을까? 아니요. 요게 틀렸거든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여기가 틀렸습니다. 전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한자들에게 부담시킵니까? 여기 도로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주민들이 반대했어. 그랬더니 그래 도로 만들어줄게. 대신 도로 만드는 돈 니들이 다 내. 그럼 주민들이 뭐랄까요? 이 새끼야 돈 다 내라고? 차라리 내가 만든다 그럼 뭐 도로 만들 비용을 나보고 다 내라면 내가 만들지 미쳤다고 너한테 만들어달라고 제안하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에요. 뭐죠? 이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이죠. 그 도시군 관리를 입안하고 뭐 하는데 결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이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이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객관식 공부를 잘하는 건 잘라서 읽으라는 겁니다. 제한자와 협의해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만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잘라 읽으면 아 그래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는 찾아냈는데 여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이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려면 잘라서 읽어야지 저게 눈에 보이지 그냥 한꺼번에 쭉 읽어버리면 쭈루룩 틀려버립니다. 다 맞는 것 같고 다 틀리는 것 같아. 그게 답이 안 보여. 나는 뒤지라고 공부했거든. 근데 왜 이렇게 답이 안 보이지? 문제는 잘라서 있는 연습. 지금 제가 밑줄 치잖아요. 이렇게 밑줄 치잖아. 이렇게 잘라서 있는 연습들을 해야 돼. 그래서 저도 문제 풀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밑줄 적으면서 자르면서 읽어. 이렇게 읽으면서 쭉쭉쭉쭉 밑줄 적어 나가면서 탁탁탁탁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맞았다, 어디가 틀렸다가 눈이 톡톡톡 튀어올라와. 객관식 공부는 그게 맞아요. 예, 객관식 공부 한 100점 만점에 한 95점 이상 맞으려면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쭈르륵 읽어가지고는 절대로 눈에 들어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공부할 때는 잘라서 읽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선 읽어야, 그래야 부분적으로 따로 여기 맞았다 틀렸다, 여기 부분 맞았다 틀렸다, 여기 맞았다 틀렸다, 이게 눈에 보이지. 쭈르륵 읽어서는 절대로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정답은 몇 번? 1번만 정답. 나머지는 다 하나 또는 두 군데 이상이 틀렸습니다. 자, 6번 문제부터 보죠. 국토위계비 응하는 법령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의 효과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내용으로서 옳은 것. 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 효과도 시험 문제에서 매년 나다시피 하는 거고, 새로 신설된 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관련된 중요 내용들, 그걸 정리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 발생 시점. 그 결정이 고시된 날, 그 결정이 뭐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니죠. 언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랬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뭔 날?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즉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아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지형도면. 두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될 당시에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관할, 특광, 특시특도시장 군수에게 지체 없이 허가를 받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자, 원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될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있었다. 그자 그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을까요? 예, 원칙은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단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또 하나 무슨 구역? 수산자원보구역. 두 가지 묶어서 시수구역 이렇게 뭐라 그랬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시수구역. 이 지정고시할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면 그 자는 특광, 특시특도시장 군수에게 허가받습니까? 아니요. 3월 내 신고하고 지체 없이 허가받는 게 아니라 3월 내 뭐는 하고 신고는 하고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랬어. 요때만 3월 내 신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틀렸고. 3번. 특광, 특시특도 시장군수는 도시 혁신구역을 지정하고 도시 혁신계획을 수립하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여야 된다. 자, 우리 용도구역 중에 행위 제한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그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고 도시혁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때 위반하는 게 무슨 계획이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위반하도록 됐습니다. 이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걸 위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고 도시혁신을 수립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위반한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위반하지 도시군 관리 계획하면 안 돼요. 4번.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했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날 아니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같아요. 이거는 언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만 지형도면이 필요가 없으면 언제부터?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 다음 날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이거는 날부터 그렇지 다음 날 하면 틀린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5번 고시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내용은 무슨 계획으로 관리됩니까? 도시군 계획으로 관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간 재구조화 계획 내용을 관리하는 건 무슨 계획으로 관리한다? 도시군 계획. 그럼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가 있죠? 도시군 개분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합쳐서 도시군 계획을 하니까 이건 도시군 계획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자, 이제 용도 지역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용도 지역은 총 21가지가 있죠? 그 내용들 하나네. 이때 3종 일반 주거지역. 자, 원래 일반 주거지역은 뭐는 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이죠. 그 중에 1종 저층주택 중심, 2종 중층주택 중심, 3종 중고층 주택 중심이죠. 그래서 고층이 아니라 중자가 빠져서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죠. 그럼 여기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습니까? 예,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이니까 층수 제한이 없어요. 당연히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맞아. 근데 어디가 틀렸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고층이라 중고층이라고 했어야 되죠. 두 번째, 중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환경을 저하지 않는 공업이 뭐죠? 일반 공업지역이죠. 청정공업지역, 바로 일반 공업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중공업지역은 뭐죠?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여기를 준공업지역이라 한다. 또 전용주거지역은 뭐 하는 지역이죠?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이라고 됐었죠. 그래서 공동주택 중심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이거는 맞는 거고. 자, 4번 계획관리지역은 뭐 하는 지역? 도시적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뭐라 한다? 계획관리지역이라 한단다.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계획관리지역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정답. 5번 자연 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에서 보존하는 것만 필요한 지역을 뭐다? 보존녹지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럼 자연녹지지역은 이건 보존녹지지역에 대한 설명이야. 보존녹지지역. 그럼 자연녹지지역은 뭐죠? 원칙적으로는 녹지지역이니까 보존을 필요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원래는 보존을 필요로 하지만 제한적인 개발도 허용된다.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역, 무슨 지역? 자연녹지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녹지지역은 그냥 도시의 보존만 한단다. 그런데 보존도 하고 개발도 가능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라 한단다.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옳은 건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용도지역 지정은 원래는 무슨 계획을 하죠? 도시군 관리의 결정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었죠.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는 게 있어서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 이때 바다인 공유수면에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어떤 효과?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뭐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었지. 이건 지정 고시된 거로 본다면 안 돼요. 지정만 된 거라고 보고 지체 없이 고시는 따로 해야 돼. 지체 없이 고시하는 건 별도로 한단다. 따라서 고시된 것까지 보지는 않고 지정된 거로 본다. 두 번째, 항어산 택전 5군데 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그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하거나 합니다. 항어산 택전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또 도시적으로 보는 거 뭐 있었죠?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여기 몇 군데가 틀렸어요. 이 지문.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군데가 틀렸거든요.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습니까? 첫째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여기가 틀렸죠.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그냥 항만구역으로 끝나면 안 돼.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지정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여기 고시대가 빠져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지정된 거로 본다 해서 여기도 틀렸죠. 2군데가 틀렸다는 거.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이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위에 농지법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어 있어. 어떤 효과? 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라 그죠?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은 더 이상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 아니라 뭐로 바뀐다 그랬죠? 농림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예, 농림적으로 바뀐다 그랬죠. 자연환경 보존적은 관계없어요. 농림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또 하나 관리지역에 있는 산림을 이번에 뭐로 했죠? 보전 산지로 지정고시돼서
그래서 산지관리법에는 보전산지로 정하시는 그 지역은 그 더 이상 농림지역으로 결정시합니다. 아니죠.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결정 고시행을 본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위에 있는 요거하고 요 밑에 4번과 5번의 내용이 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관리지역에 농업진 지역이 고시되면 그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행으로 본다. 농림지역은 또 관리지역에 있는 산림을 보전산지로 정고시했어. 그 지역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4, 5번이 다 바뀌어서 서로 틀렸습니다. 내용이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9번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